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목도리에 모자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 5도, 영덕 6도, 포항이 7도, 울진 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물러가서 내일 낮부터 풀릴 전망인데요. 다만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 이틀 동안 포항과 경주에서 1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울진에서도 7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포항시에서 72명이 확진됐고 경주시에서 51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시의 확진자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밝혀졌고 21명에 대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관련 학교에서는 전수검사 결과 2명의 학생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이달 들어 447명이 확진돼 불과 10여일 만에 전체 확진자의 22.4%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틀간 외국인 20명이 확진됐고 15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울진에서 지난 이틀간 7명이 확진됐고 영덕에서는 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85.8%로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는 과연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이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 이 토론하는 자리에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공간은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2021년 감염병 관리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해 감염병 관리와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코로나 중증 치료 병상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들의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2년 전 신라의 궁궐터였던 경주 월성해자에서 발굴된 고대 씨앗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피마자, 즉 아주까리가 이미 신라시대의 식재료로 밥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특수 보관 용기에 식물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5세기에 조성된 신라궁궐 월성의 해자에서 발굴한 1500년 전 신라시대의 씨앗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년간 이 씨앗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발굴된 고대 종자와 현재 종자의 표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아주, 생강, 미나리 씨앗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종자는 벼, 밀, 오이, 포도, 들깨, 콩 등 모두 38종. 수목원은 이 종자가 신라인의 식당에 올랐는지 역사 민속 자료를 통해 고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작물의 종자가 신라 시대에도 확인이 되어서 신라인들도 그러한 작물을 먹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들기름을 대신하거나 묵나물로 먹는 피마자, 즉 아주까리 씨앗을 밝혀내 신라시대에도 아주까리가 식자재로 쓰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비행기도 없던 그 옛날, 어떻게 아프리카가 원산인 아주까리가 신라인의 밥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토우가 한 점 출토했는데 이 토우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경주 신라까지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역이 원산지라고 알려진 피마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역의 문물들이 신라로. 백두대간 수목원은 월성의 해자 곳곳에서 발견된 1500년 전 신라시대 가시연꽃 씨앗의 발화도 최초로 시도했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생명력을 소실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문화재로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싹을 틔우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 수목원은 해자 한 지점에서만 가시연꽃 씨앗이 16,000점이나 발굴될 만큼 신라시대에는 가시연꽃이 많았던 점을 보면 지금의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올해산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서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상표보다는 품종을 보고 골라야 하고 보관이나 밥 짓는 요령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마트에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브랜드 종류가 워낙 많아 고르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품종보다는 브랜드나 지역명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 면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좋은 쌀을 고르려면 밥맛이 검증된 단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밥맛을 자랑하는 국산 품종으로는 해들, 알찬미, 삼광, 신동진, 일품, 오대미 등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품종이 섞여 있는 호남미는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쌀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끼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남미보다는 단일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고유의 밥맛을 느끼시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쌀 포장지의 품질 표시 사항에서 품종과 등급, 생산 연도, 도정 날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쌀 씻기와 불리기, 물 맞춤도 밥맛을 내는 데 중요한데 올해 생산된 햅쌀의 경우 특히 물의 양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햅쌀의 경우에는 쌀알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물 양에서 10% 정도 줄여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 쌀은 포대채로 두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고추나 마늘 등을 함께 넣어두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주한미군 캠프 워커당 일부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반환에 합의한 뒤 1년 만인데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0일 부대 담장을 허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돌려받은 땅에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들어서고 20년 넘게 막혀있던 도로를 낼 예정이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혁 기자입니다. 시민과 함께 허무는 100년의 표!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동안 막혀있던 주한미군 캠프워커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뒤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되면서 출입이 금지돼 왔습니다. 헬기장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죠. 오늘까지 이 캠프가 때문에 봉독동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리 이제 앞으로는 발전이 되겠지. 지난해 반환에 합의한 땅은 헬기장과 활주로가 있던 곳으로 축구장 9개 크기인 6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헬기장 터에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들어서고 평화공원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동쪽 활주로 터에는 중동교에서 이어지는 3차 순환도로가 들어섭니다.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환경 정화 작업도 시작합니다. 토양 정화 작업과 대표 공원 그리고 대표 도서관 조성 작업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들을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3차 순환도로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캠프워커 서편도로도 반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반환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년째 공사가 중단된 3차 순환도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릉군 모교회 회원 일동 300만 원, 울진군 북면 농업협동조합 104만 원, 사회적 협동조합 울진지역 자활센터 함께 100만 원, 북면 농업협동조합 직원 일동 74만 원, 울진군 직산일이 주민 일동 4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이장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아탑 엔지니어링 김우근님 30만 원, 울진군 직산일이 어촌계 30만 원, 울진군 직산일리 경로회 20만 원, 울진군 3단 1리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학곡 1리 동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거일 1리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소곡 1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나곡 1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선구 1리 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울진군 동문식당 도양옥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 1리 이장 김대현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향교 10만 원, 울진군 최하영님 10만 원, 울진군 황정롱님 10만 원, 경주시 2조 1리 손직랑님 10만 원, 울진군 평수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어진호 김성기님 10만 원, 울진군 나곡 3리 최정자님 10만 원, 울진군 주인 1리 주민 일동 10만 원, 울진군 고목 1리 주민 일동 10만 원, 울진군 김용소님 5만 원, 울진군 김형랑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2호기가 정기검사와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방 정비를 위해 51일간의 공정으로 제20차 계획예방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 정비 기간 동안 법정검사, 전력용, 변압기 가공선로 설비 개선 등 안전계통 정비 및 설비 점검을 마친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30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진 피해 농어촌 마을을 위해 169억 원을 들여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흥해읍 양백리와 용곡리 등 9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설치했고 나머지 21개 마을도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목도리에 모자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 5도, 영덕 6도, 포항이 7도, 울진 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물러가서 내일 낮부터 풀릴 전망인데요. 다만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